초5,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초5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작년 초5 아이들과 올해 초5 아이들을 비교하게 되고 초5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초5에서 학습 격차가 어떻게 심화되고 왜 중요한지,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초5는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3월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보게 됩니다.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를 보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국어, 영어, 수학만 보기도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목적은 지난 학년의 교과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습 부진을 보이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과목마다 기초학습 미달로 판단하여 보충 교육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학년 공부를 충실하게 한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채점 결과 잘하는 아이들은 다 맞거나 실수로 한두 개 정도 틀립니다. 그런데 영어와 수학에서 아이들이 학습 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수학은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하여 수학 문제가 조금만 길면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분수와 소수, 나눗셈, 도형 등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 문제만 많이 풀었던 아이들은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도 문제 푸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서 영어는 듣기 평가가 다수 출제됩니다. 아주 쉬운 수준의 대화라서 다 맞는 아이들도 있지만 평소 영어 듣기에 소홀한 아이들은 대부분 틀리거나 객관식 문제인이 찍어서 일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지난 학년의 주지교과 핵심 내용을 평가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5과목 다 맞기도 하고 부족한 아이들은 과목마다 10개씩 틀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잘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이 시시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학습 수준이 낮은 아이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려워합니다. 잘하는 아이는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더 심화 학습을 하거나 선행을 해도 됩니다. 특히 영어는 학년 상관없이 아이 수준에 맞춰 꾸준하게 영어 동화책을 읽으며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여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문제는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년은 5학년이더라도 지난 학년의 내용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4학년 2학기 수학에서 분모의 크기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 4단원에서 약분과 통분을 배웁니다. 통분은 분수에서 분모의 크기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 5단원에서는 분모가 다른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5학년 2학기 때에는 분수의 곱셈, 6학년 1학기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을 배웁니다. 초등수학에서 분수가 3학년 때 처음 나오는데 그때 분수의 개념, 진분수와 가분수, 대분수, 기하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학년이 올라간 아이들은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초등수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마지노선이 바로 초5라고 생각합니다. 초5 때를 놓치면 더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수포자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그만. 학교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꼼꼼하게 지도해주면 되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학급에 2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수준이 과목마다 다 다릅니다.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개별 지도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물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노력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과목별 미달이 나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따로 방과 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아이가 학원이나 다른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학은 매 단원 평가를 꼭 보는데 아이들에게 항상 시험을 보기 전 이야기합니다.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 외에 꼭 기본 문제집 한 권을 집에서 함께 풀어봐야 합니다. 혹시 수학 문제집이 없거나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문제를 뽑아서 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심화 문제, 기본 문제, 쉬운 문제로 나눠서 본인이 원하는 문제의 수준과 개수를 이야기하면 출력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단원평가 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저에게 출력해달라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매번 두세 명 정도입니다. 정말 보충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5, 6학년 수학, 사회, 과학도 검정 교과서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아이들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 출판사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초5부터는 글쓰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당장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면 모든 과목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수행평가의 대부분은 글쓰기로 이루어집니다. 초등 시기 글을 자주 써봐서 글 쓰는 것이 어렵고 낯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글쓰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쓰기를 해야 합니다. 글쓰기는 학교만 믿고 학년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늘겠죠 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 글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21년 하반기 초등 글쓰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책을 펴냈으니 그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는 제 유튜브 채널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글쓰기 방법, 초등 글쓰기 4가지만 기억하라 등 유익한 영상이 많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5 2학기 사회 시간에는 한국사만 배웁니다. 고조선부터 6.25 전쟁까지를 한 학기에 다 배우기 때문에 양이 많고 어렵습니다. 5학년 2학기 전 한국사 공부도 해야 하고 독서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5는 공부할 게 많은데 아이들은 사춘기가 와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화가 늘어납니다. 예전 어릴 때에는 부모가 시키면 그대로 잘 따랐는데 이제는 왜 그래야 하는지 따지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가 변했다며 혼을 내고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한 5학년 아이의 2줄 쓰기 내용입니다. 있었던 일, 어제 아빠가 방 정리를 안 했다고 혼을 냈다. 그리고 침대에 옷이 왜 있냐고 했다.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있지. 생각이나 느낌. 아니 갈아입었으니까 있지. 뭐하러 있겠어. 어떤 장면일지 그대로 느껴지시죠. 저도 중3 아들과 자주 이런 일을 겪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으면 침대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옷걸이에 걸어서 바로 옷장에 넣어야 하는데 아이는 귀찮으니 나중에 한다며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걸 본 부모는 참지 못하고 혼을 내며 아이는 마음속으로 속상해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사춘기 초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보다 친구 관계를 중시하니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학교 생활이 어떤지 자주 대화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부모님이 함께하며 최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5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실제 초5는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심화됩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하지만 그 이전 초3, 4 때 학습에 소홀했던 아이들은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영어는 아이 수준에 맞춰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수학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5 때는 글쓰기와 사회 한국사 공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학습 측면이 중요한데 초5 때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5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초등생활 마무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